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우려가 우리 부품 소재 장비들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초반에는 많은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합심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어떤 기업도 생산 중단이 있거나 차질이 심각하게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부센터장 김영균입니다. 소재부품 대응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에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이 까다롭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8월 초에 저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이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계라든지 정밀기계, 화학이라든지 섬유 이런 모든 업종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을 잘 하고 초기에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센터에서 처음에는 전화도 한 하루 종일 100통 이상 오고, 현장에도 한 달에 한 20번 이상 찾아가면서 현지에서 바로 우리 관련 기관한테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등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렇지만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또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의 현장 지원을 통해서 가장 민감한 100대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투자 유치라든지 국내 생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또 대체처를 좀 찾을 수 있게 되거나 생산의 자립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토대가 잘 마련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협력 모델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저희가 이런 신청을 드리는 거고요. 전형물자를 많이 혹시 취급을 하신다면 수출 허가를 사후에 거래 보고를 한다든지, 저희가 현장 지원을 긴밀하게 하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대체처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업도 생산 자체에 대한 중단이 있거나 차질이 심각하게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할 것 없이 핵심 소재로 소재 부품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 각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소재 부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 IoT라든지 스마트화라든지 친환경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재 부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도 언제든지 저희가 애로사항을 듣고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합동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런 노력과 기업의 노력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